유병우가 구속되고 오세훈까지 유죄를 받으면서 김건희가 극도의 불안감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로 인해 24일 있을 상고심에서 예상과 달리 유죄 취집하기 환송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관저 이전 사태에서는 유병우의 자백이 결정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마당에 윤석열은 감방 생활에 슬기롭게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 편하게 지낸다고 하는데요. 감옥 생활이 윤석열 스타일에 딱 맞아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복잡하게 고민할 것 없이 먹고 자고 조사받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의 이런 상태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를 노리고 있을 거라는 건데요. 윤석열 씨를 법정 안에서 직접 봤을 때, 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손톱만큼이라도 사과할 뜻도 의지도 없고, 그리고 이 판이 뒤집어지면 나는 나가서 다시 한번 또 권세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요.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린 지난 지방선거 때 박근혜 이명박 씨가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물론 윤석열 씨하고 범죄 죄질 자체로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일삼은 대가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그 거짓말이 드러나서 17년 22년씩 형사처벌을 받는 처지가 됐던 분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버젓이 고개 들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또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꼴이 이런 것들을 누구 하나 좀 제대로 좀 제어가 안 되고 심지어는 국회에 100명 넘는 국회의원을 갖고 있다는 정당에서 내란 중요임 종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아니, 저는 기자님이 법정에서 느꼈을 공포 또는 이 죄어오는 것 같은 불안감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너무 당당하고 위세등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12.3 내란의 실체라는 것이 그동안 특검도 계속하고 있고 언론들도 활약을 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밝혀졌는가 이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내란의 주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권력기관에 우리 뭐 국정원에 검찰에 법원에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도 그게 그냥 본인 개인의 수첩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기획에 누구누구가 관여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북한을 자극을 해서 외환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는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눈으로 봤던 것 국회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방송국 단수단전하려고 했던 것 외에 말입니다. 뒤에 이만큼 윤석열이라는 그 내란범이 준비했던 것들에 관여했던 자들이 도대체 누군지 실제 기획했던 게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지금 알고 있으며 그것이 단죄가 얼마나 되고 있나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게 아마 본인도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모르겠지?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러다가 되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내란 세력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암약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일순간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된 시대의 국민주권 정부에 무슨 그런 허망한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여기 계신 두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안이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한다. 법정에 갔더니 윤석열의 태도가 이렇더라. 법정 얘기를 좀만 더 해드리면 저희가 지금 따지는 거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가 검사 시절이었던 2011년에 대검 중수부 부장검사로 일을 할 때 본인이 했었던 수사에서 특정인을 봐주기 했었던 수사 의혹이 지난 20대 대선 때도 불거졌고 제가 쓴 기사도 그런 거였고 그게 이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제 제가 이제 뭐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다 보니까 이 사건의 실체를 많이 알죠. 저도 이제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거짓이고 이제 뭐 그걸 제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과 누가 봐도 본인도 거짓말인 걸 알면서 하는 1분도 못 가서 뒤집어질 그런 거짓말을 법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요. 윤석열 씨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왜 이건 제대로 수사 안 했어 그러면 그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수사 대상이 뭐였어 그러면 본인이 근거를 대요. 이런 것들만 우리의 수사 대상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맞는 증거를 저희가 제시하면 뭐 그럼 또 몰랐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거의 그런 재창형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뭐 한동훈 씨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검사들이 쓰는 워딩 뭐 드러나면 빠져나가고 이제 이 숨바꼭질을 몇 바퀴 하다 보면 전직 특수부 검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 이런 식의 그 의미 없는
비생산적인 뺑뺑이를 몇 바퀴 돌면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몰랐어, 알았으면 내가 했겠지 이러고 이제 나오면 그때는 질문하기가 참 애매해져요. 제가 그런 모습을 법정에서 보면서 저 사람의 저 자신만만함의 근거는 뭘까? 아마도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정권 뒤집어지고 그럼 내가 다시 사면복권 되면 나 다시 이명박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국민들 앞에 딱 등장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고 뻣뻣하긴 또 돌아다니고 자기들 때 새 모아서 이럴 게 막 머릿속으로 그려지니까 법정에 앉아있는 내내 정말 숨이 저는 턱턱 막히더라고요. 진짜 앉아있기가 괴로울 정도로. 일종의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이 일말의 보안수사권이라도 주게 된다면 그럼 그걸 기화로 해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검찰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앞서 법사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없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다. 보안수사 요구권이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원래 가려던 기차는 목적지로 간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김건희 씨는 관련 사건으로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네. 대법원이 지난주에 한 주 연기했잖아요. 예. 이번 24일에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좀 이게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오. 봅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면 안 되는데 파랑새니까요. 저는 그 일주일 연기한 걸 너무 큰 의미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분명히 지난번에 그 우인성 부장 같은 경우에 김건희 씨에 대한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항소심 전부 무죄 쓰지 않았어요. 예. 네. 계약서가 없다. 그리고 뭐 다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한 무상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아이고. 이런 이유로 무죄를 썼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진관 부장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저 전체 모든 58개를 유죄로 볼 수는 없지만 그중에 14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뭔가 그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이 여론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협의를 거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그건 원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비용을 안 줬으니까 예.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니까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14개는 유죄를 쓴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진관 부장이 전체 58개를 유죄로 한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뭐 대화 내역이라던가 여러 가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사실 인정을 해놨어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판결은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는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판결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동전의 양면 같은 사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재판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걸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 1, 2심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씨 2심은 해볼 것도 없게 돼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거나. 네, 그 대법원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진관 부장 재판부의 그 사실 인정을 뒤집어야 되는데 특검에서도 그 판결문을 참고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진관 부장이 큰일 하셨네요. 단순히 김건희 상고심이 아니라 양쪽의 법적 판단을 다 보고 일종의 어떤 그 종합하는 그런 판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자료도 갖고 예. 한번 기대해 봐야죠. 야, 24일에도 또 파랑새의 소식이 들리길 대기가 물고 오는 박 씨도. 그런데 나는 어떤 한 정권이 종식되고 1년 만에 이렇게 대통령 부인 무슨 뭐 거기에다가 서울시장 뭐 감사원 사무총장 난 이렇게 다 작살나고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건 진짜 처음 봤네. 법무부 장관도 요즘 매일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면은 새로운 소식이 또 국정원장, 그 법무부 총리, 장관, 예. 총리. 예. 야, 진짜 완전히 그냥 한 정권이 통째로. 계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런 사태가 다 있네. 그동안 계엄 때 개최하지 못한 국무회의를 그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국무회의 요건이 되네. 서글프네요. 진짜 별 우리가 상황들 글쎄.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유병호 전 이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반드시 법적 조치 받을 거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법조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좀 늦게 사법 처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좀 지난번에 특검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 그러니까 유병호 지금 감사위원이죠. 그분에까지 수사를 할 만한 여력이 안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고요. 종합특검의 역할로 넘어갔다. 사실 그리고 유병호 그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 본인이 보여주었던 모습 뭐라고 굉장히 거칠죠. 리틀 윤석열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씨를 두목이라고 불렀다 메모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대로라면은
2022년 대선은 공화국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삼국지에 나오는 황건적의 난. 예. 거기에 동탁과 여포가 나와서 우리가 해먹어보자고 황제를 그냥 싹 도려내버리고 무슨 이런 호족들의 반란 같은 용어예요 이게. 호족들의 반란이요. 예, 두목이라 그래 두목이라고. 야, 정말 대단한 메모가 그다음에 타이거파가 있어 타이거파. 본인들을 타이거라고 지칭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래 보니까 삼국지를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 예, 신용문객잔이라고 하는 그런 무협지를 즐겨 읽었던 분이라고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예. 거 어디서 새로운 신공이 나타났어요. 보도에 따르면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부고속도로 이후에 최고의 결단이라고 써놓은 메모가 발견됐다고 하고요. 윤석열 씨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위원의 태도나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거칠어요. 본인이 뭐 정치적인 입장이나 뭐 호라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 공직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직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데 두목님에 대한 꼬북 노릇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야분 꼬분 관계지 이게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봉복 역할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라던가 뭐 여러 가지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 이런 데서도 맞아요. 지적을 많이 받은 거 아닌가. 네. 윤석열 씨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류혁 감사관님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그때 저는 부식불만. 듣기는 들었는데 또 있어요? 아니 부식불만 말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예. 정말 잘 지내고 있다는 거 같아요. 예? 왜요? 그러니까 아주 그 생활에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그 술을 끊고 오히려 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큰 불만 없이. 그러면 평생 나오지 말고. 실제로 무기징역이긴 하니까. 아니 뭐 괜히 뭐 사면 이런 거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 법 개정해야 됩니다. 외환내란 보면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적응이 잘 되시면 거기서 계속 계시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잘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거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밥을 잘 먹고.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너무 잘 적응해서 뭐 불편함 없이 예를 들면 특검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도 이렇게 그 소파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테레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좋다고 리모컨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신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서 들었어요. 안방처럼 그 지금 수사받으러 와서도 그러니까 모든 이런 그 형사 절차라던가 뭐 이런 수용생활 이런 거를 아주 그냥 뭐 본인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그러니까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권력이라는 껍데기는 차지했는데 그 알맹이를 뭘로 채워야 될지 몰랐어요. 여기서 오는 공허감, 허탈감, 그다음에 항상 내가 무시당한다는 어떤 불안감, 2년 내 이런 걸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먹었다고. 그래서 술은 그 사람한테는 일종의 해면제이자 약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가니까 깨이거든. 여기는 그런 권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분단을 하게 되니까 뭘로 채워야 될까 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될까 이런 건 이제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댓글창에도 징역이 체질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감옥이 체질이란 말에 대해서 너무들 웃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김건희 씨는 종합특검 조사받으러 처음 나왔잖아요. 혹시 김건희 씨 근황도 그럼 들으신 게 있으세요? 김건희 씨도 제가 그때 같이 들었거든요. 이 부부분들이 정말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에 출석하면 이렇게 계속 고개 숙이고 마스크 맞아요. 되게 요즘엔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도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묶어서 슬기로운 감옥 생활 시리즈로 내면 그러니까 의외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같이 근무한 교도관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좀 편해진 모양이에요. 그 교정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술도 못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도 그렇고 상당히 좀 그 염색을 못 해서 그렇지 건강한 모습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실제로 하긴 하니까요. 규칙적인 모습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평생 살면서 가장 규칙적으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모로 우리 교정당국의 역할의 긍정적인 면을 두 부부가 또 이렇게 겪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면서 윤석열한테 마음의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배부르고 잠잘 자고 등 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하고 국힘이 정권을 잡게 되면 바로 사면받고 내란당들을 규합해서 화려하게 부활할 날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히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엄청난 보복이 있을 거잖아요. 한상진 기자가 저리 몸서리치는 게 바로 그런 우려 때문일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씨도 오늘 특검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죠.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까지 다 연결시켜서 보자면 뭐 워낙에 방대한 양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특검이 이제 대법원 2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씨 1심 판결문을 분석한, 왜냐하면 김건희는 무죄가 나왔고 윤석열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일은 8일 정도가 늦춰져서 24일로 잡혀 있는데 오늘 보니까 특검 쪽에서 48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네요. 판결문을 분석한 이후에. 이런 것들은 대법원에서 꼼꼼히 봅니까? 지난번에는 날짜가 너무 짧아가지고 큰 판단에 그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대법관들이 보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재판 연구관들이 봅니다.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좀 죄송합니다. 번복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시간도 좀 짧고.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달이 아니니 넉넉하게 10일 정도인데 뭐 법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특검법. 어쨌든 그거 정도면 이걸 번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느냐. 다만 시간 좀 늦춰달라고 하니까 10일 정도 그냥 늦춰준 거 정도로. 처음에는 한 달 달라 그랬는데. 예. 근데 지금 상황까지 오세훈까지 다 해보면 무죄를 할 수 있을까? 되게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내일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일 24일 대법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변화 없다면 이게 그 무죄가 유죄로 바뀌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대법원 판은 이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법률심으로 진행이 되니까 지금까지 나온 유죄 내용들.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돌려보낸다. 시간이 짧다라고는 하지만 그 한 6만 쪽도 한 사흘 만에 보셨던 분들. 그렇죠. 관저 이전 얘기 나온 김에 김건희 씨가 오늘 조사받은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어찌됐건 지금 뭐 특검 가서 조사받고 이제 금요일에는 대법 판단을 받아야 되고 김건희 씨도 지금 여러 압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유병호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정황도 그러니까 뭐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도 있지만 다음 재판이나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그 유병호가 누구를 믿고 이렇게 그렇지. 두목운운하고 소위 얘기하는 반 윤석열 세력은 전부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 메시지가 나온 정말 거니까. 조폭도 아니고. 이건 영화에 나온 대사들아니야. 그러니까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고 이 사람 뭐 세상은 요직원 노래 틀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퇴임식 때.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 백을 믿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없어요. 과거의 감사원은 그래도 최소한의 객관, 최소한의 균형,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됐을 때 이문옥 감사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양심 선언하고 했었던데요.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조직에서 완전히 이 조직을 말아먹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유병호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적 조직까지 만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타이거파? 네. 그러니까 누가 뒷배가 없으면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결국 구의제로로 군림했었던 김건희 씨가 유병호의 뒷배로 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양자 간의 연결고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뭐 이거를 경부고속도로 이후에 최대의 뭐 사업이라고 평가까지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등등해서 특검이 좀 조사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필요하면 대질신문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 결국 이제 유병호의 감사는 21g 관련된 감사가 조작됐다라는 내용이 기본적인 건데 뭐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뭐 혐의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감사원의 당시에 사무총장이었고 지금 감사위원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이 보는 어떤 자리들 있잖아요. 뭐 국회가 됐건 어디가 됐건 나왔을 때 보여줬던 태도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내고. 이제 중이병, 테토남에 대한 진한 아직도 싸이월드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일종의 사필 규정 아닐까 싶어요. 저는 부속이 크다고 보거든요. 저렇게 생긴 사람 뭐 인상 비평해서 그런데 아주 폼 잡고 저런 사람들 구속에 되게 약해집니다. 들어가면 제가 이제 구속자 접견을 하면 확 꺾입니다. 구속이라는 걸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일 아니겠습니까? 유병호가 심경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결국은 타협을 합니다. 나도 살아야지 않겠나. 타이거가 고양이가 되는. 고양이만도 못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른 수사기관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화영 뭐 부지사 그런 진술이 나오는 게 다 그런 거 이유예요. 그러니까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상 변호사들은 이제 그거 무너지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무너질 때 됐는데 살짝 긁으면 무너지고 아니면 붙잡아 주기도 하죠. 괜찮다 조금 참아보자. 그래서 저는 유병호가 엄청난 얘기들을 좀 더 쏟아내지 않을까. 그 두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V1이냐 제로
모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그거 알려주면 재밌죠. 보도되고 이러면.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21g이라는 이제 김건희 씨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루된 회사가 뭐 관저공사,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데 관저공사를 맡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뭐 하청에 줬던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돌려받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유병호가 이거를 저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러가지고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못 오게 야 하고. 그냥 서면 조사만 해. 이렇게 개입을 했다는 건데, 유병호는 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이렇게 감사를 막았냐는 거죠. 그렇다면 윗선으로부터 뭔가의 얘기를 듣고 그렇죠. 본인이 행동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들은 다 있는 거. 지금 뭐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지, 진술의 변화가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법원 행정처장님, 예.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오늘 당선 무효형 선고가 됐습니다. 예. 이 사건은 명백히 그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서울시장 신분으로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지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다시 됐는데, 본인 이런 범죄 사실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시점에서 본인의 거취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법원에서는 이 사안이 신속하게 재판이 돼야 됩니다. 네.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2월까지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 당선 무효형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 2024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처장님도 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셨잖아요. 예. 네. 그랬으니까 이 사건도, 오세훈 사건도 대법원까지 신속하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이렇게 제청 안 하고 계시면은 침대 재판을 계속해서 오세훈 이 시장이, 자격도 없는 시장이 계속 이 서울시장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제청을 빨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왜 그거를 지금 몇 달이 되었는데 제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국민을 대리해서 묻습니다. 대법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신속하게 제청하셔가 대법원 구성을 하셔야지 이 재판도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법관 제청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호가 과연 본인이 살기 위해서 모든 걸 자백할까요? 저렇게 강한 척하는 사람이 의외로 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미 슬슬 자백을 쏟아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의외로 유병호도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수도 있을 일입니다. 아직도 트럼프가 구해줄 거라는 망상을 믿고 있는 극우들이니 말이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김건희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 아닙니까? 이런 유죄 하나하나 모아서 평생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살아야죠.